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224조 좀 특이한 조항인데,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조항과 형법에 있는 친족상돌의 조항, 이 두 가지 조항을 비교해 가면서 이 가족과 범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24조에 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6.25의 효사상 때문에 만든 제도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도장을 위조해 가지고 계약서를 위조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며느리가 이제 이뻐 보여서 며느리 명의로 몇 억짜리 전셋집을 해줬어요.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게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시아버지가 몇 억을 날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며느리 명의로 도장을 위조해서 사무소 위조를 한 거죠. 인장 위조, 사무소 위조. 그러니까 며느리는 당장 이제 뭐 이혼하게 된 판인데 시아버지를 사무소 위조로 고소했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서에서는 각하를 시켰어요. 각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심리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224조 위반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안이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직계비속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으로 입어당기도 힘든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발각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인증이 있는데, 이런 중범죄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해서 구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안에까지 224조를 적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소 위조라든가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접수가 되면 바로 각하가 되고,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것을 올라가면 뭐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이런 식으로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인가 넘게 이제 법률신문에도 나왔는데, 어머니가 정신병이 있으신 건지 뭐 문제가 있으신 건지, 딸이 교수님인가 그런데 항상 쫓아다니면서 명예훼손을 하고 괴롭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위헌성 문제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이 있었지만 계속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형법에 오게 되면은 친족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세상범죄, 뭐 절도, 횡령, 사기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직계존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항에 있어서는 형면제 사유가 되고, 2항에 있어서는 상대적 친구죄가 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든가 형제자매라든가 이쪽으로 하게 되지요. 박수홍 씨 사건을 들 수가 있죠. 박수홍 씨 사건은 형이 동생의 재산을 횡령 배임한 것이죠. 그런 경우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2항으로 가게 됩니다. 상대적 친구죄가 돼가지고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개시되는데, 박수홍 씨가 고소를 했으니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었죠. 근데 그때 박수홍 씨의 아버님께서 내가 모든 죄를 내가 지었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실 것 같습니까? 박수홍 씨 아버지는 그 친족상도례 1항에 가기 때문에 형면제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 아버지가 박수홍 씨 재산을 횡령하면 형면제 사유가 되는 것이고, 박수홍 씨 형이 박수홍 씨 재산을 횡령하게 되면 상대적 친구죄로서 박수홍 씨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는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문을 받고 아마 자기가 다 했고 큰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말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구죄는 고소기간이 6개월이라는 겁니다. 6개월. 예를 들어 박수홍 씨가 형이 나의 재산을 횡령 배임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랬으면 6개월 내에 고소를 했어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친구죄 고소기간이 지나버려서 그것조차 영영 끝나게 됩니다. 절대적 친구죄, 상대적 친구죄,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절대적 친구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욕죄 같은 그런 죄입니다. 모욕죄는 상담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6개월 전에 모욕을 당하셨어요? 아니면 6개월 안에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랬는데 1년 전에 모욕을 당했죠? 이러면 고소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내는 거죠. 상대적 친구죄는 뭐냐면 친족상도례 2항 조항, 횡령 배임, 절도는 원래는 친구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행위자와 피해자의 그런 친족관계 때문에 친구죄가 된 거기 때문에 상대적 친구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 또 말씀드리지만, 친구죄는 고소기간이 몇 개월이다? 6개월입니다. 아셨죠? 형님 동생이 자기 재산을 횡령 배임한다는 걸 알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되고, 제가 만일에 고소를 당한 쪽이면 그 횡령한 형님이나 그런 분을 대리하게 된다면 그 고소기간 제한을 강력한 무기로 내세울 수 있겠죠. 가족에 관련한 형법의 이 친족상도례 조항, 형사소송법의 224조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규정은 갑자기 이렇게 맞닥뜨리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